네, 안녕하세요. 제가 35살까지 시험만 준비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아파트를 사서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보는 거랑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 사는 거랑 시험 보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파트는 부동산 가서 계약해야 되고, 시험은 우리들 맨날 봤던 수능 시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야, 어떻게 시험 보는 거랑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나? 근데 큰 틀에서는 정말 똑같은 어떤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도 매일 예습복습만 하면 시험 못 봐요. 무슨 말이에요? 예습복습 하는 게 시험 잘 보는 거 첫걸음 아니에요? 맞아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두 번째 걸음도 아니고 그냥 첫걸음일 뿐이에요. 첫걸음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예습복습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결국 시험을 잘 보는 데까지는 몇 걸음이 필요할까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시험 전날 많은 암기사항을 머리에 최대한 많이 때려 박는 거. 그게 시험 잘 보는 그냥 제일 원칙이거든요. 가장 그냥 진리예요. 그거는 왜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까먹지 않고 답안지를 쓰니까. 어쨌든 오지선다해서 맞는 거 고르고, 그쵸? 그래서 예습복습 잘하는 거는 그냥 첫걸음이고,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매달 월급 차근차근 받는 거예요. 착실하게 월급 받는 거. 이거는 아파트 사는데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살 때도 시험 볼 때 시험 전날 이빨 때려 박는 게 제일 중요하듯이, 외우는 게 중요하듯이, 아파트 살 때도 뭔가 그렇게 중요한 게 뭔가 있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매일 예습복습만 해서 시험 못 보고 매달 월급 받아서 아파트 못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운 건 까먹고 돈은 쓰기 마련이에요. 이빨 예습복습해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외웠어. 달달달 안 외워도 조금 외웠어. 근데 한 3일만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요. 돈도 그래요. 내가 매달 300만 원씩 차곡차곡 벌었어. 근데 외식하고 요즘 플렉스 몇 번 하고 몇 번 하면 통장이 돼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여기 보세요. 믿없는 덕에 물붓기라고 외워. 그러면 계속 외운 거 까먹고 돈을 계속 벌어, 월급을. 그래서 돈이 계속 새는 거예요. 왜냐면 외운 건 까먹고 돈은 쓰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시험은 전날 얘처럼 전날 최대한 많이 때려 박는 사람이 승리자야, 결국은. 그 전에 아무리 예습복습 많이 했어도 시험 전날 때려 박는 애 못 당해요. 물론 근데 예습복습을 안 해놨으면 시험 전날 이빨이 외울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우니까. 물론 진짜 천재들은 그냥 대놓고 외우는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습복습 안 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다음날 못 외우니까 예습복습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습복습만 갖고는 첫걸음일 뿐이고 전날 무조건 때려 박는 사람이 승리자다. 아파트 사는 것도 짧은 시간에 큰 돈이 생겨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아파트 사는 거든 시험 보는 거든 경쟁이에요. 아파트 사는 주인이 딱 본다고요. 야, 돈 얼마 갖고 올래? 돈 얼마 갖고 올래? 돈 많이 갖고 온 애한테 그 아파트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경쟁 상대는 내가 무주택자야. 그럼 내 경쟁 상대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를 놓고. 흔히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렇게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옆에서 같이 아파트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 옆에 내 친구들. 걔네들이 경쟁자란 말이야. 시험도 똑같아요. 출제자는 내 경쟁자가 아니야. 나를 뽑는 사람 내 경쟁자가 아니야. 같이 시험 잘 보려고 바로 친한 내 친구. 걔가 경쟁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둘 다 어쨌든 같이 경쟁을 하니까 시험 전날 이빨 외운 애가 잘 보게 돼 있고, 아파트 살 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는 애, 걔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소유자는 걔한테 아파트를 줄 거니까.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전날 이빠이 공부하는 거랑 돈 이빠이 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차근차근 월급 받는 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대출을 갑자기 받아서 돈을 확 벌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짧은 시간에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딱 벌어. 그러면 또 내비두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새요. 그래서 큰 돈을 딱 벌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경우는, 아파트 살려고 대출 받으면은 은행에서 곧장 그냥 매도인한테 돈을 꽂아준단 말이에요. 돈 대출 받으면 그냥 바로 매도인 통장에다 돈을 꽂아버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도 없지만
근데 사업을 해서 큰 돈 벌었어. 아, 그럼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돈이 다 새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업해서 큰 돈 벌면 무조건 부동산에다 투자해야 되고, 무주택자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옆에 애가 더 많이 외우고 더 큰 돈 있으면 우리는 지지치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애가, 이게 엄청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애가 나보다 그 전날 더 많이 외웠어. 또는 더 큰 돈이 있어. 대출을 받았든 뭐 금수저여서 엄마 아빠한테 받았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 계속 못 벌다가 갑자기 큰 돈을 한 번에 벌었든, 돈 많으면 우린 지는 거야. 지지쳐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험 전날 막 이빨에 때려박지 않아도 원래 머리가 좋아. 그래서 예습복습 하는 게 정리가 돼서 한 번 외워지면 안 나가.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시험 전날 좀 덜 빡세게 외워도 외워놓은 게 뭐 안 까먹었으니까 걔네들은 시험을 잘 보거든요. 아파트 살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많이 아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300만 원씩. 근데 돈을 막 아끼는 거예요. 남들은 뭐 이것 저것 다 쓰는데 나는 진짜 한 달에 진짜 극단적으로 20만 원밖에 안 써. 그 280만 원 저축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머리 좋아서 외운 거, 예습복습한 거 안 까먹는 애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대출을 좀 덜 받아도 되고, 좀 금수저가 아니고 사업해서 엄청 큰 돈을 못 벌어도 안 까먹고 계속 외워놓고 있는 게 있으니까 시험 전날 이빠이 고생 안 해도 시험 잘 보듯이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출이나 이런 도움을 크게 안 받아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출을 아예 안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예습복습해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시험 전날 하나도 안 외우면 예습복습 안 한 애가 이빠이 그냥 덮어놓고 외운 애보다 시험 못 본다고요. 시험 전날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똑같아요. 시험 전날 대출 받거나 엄마 아빠가 도와주거나 막 이런 애들, 아낀 애들이 걔네들 못 당해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냥 말하자면은 같은 경쟁 상황이라면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아끼는 것보다는 이빠이 대출 받고 이빠이 큰 돈 벌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돈을 아끼다가 제일 그럼 아파트 사는 방법 뭐예요? 돈을 아껴가지고 막 새 나가는 것도 이렇게 막 자린고비처럼 돈을 아껴서 머릿속에 기억력도 최대한 많이 해. 일단 내 머리를 좋게 만들어. 돈을 아끼는 게 내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잘 안 까먹게. 하다가 아파트 살 때 큰 돈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딱 단기간에 벌었어. 그때 무조건 아파트 사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을 열심히 아껴갖고 대출을 받거나 큰 돈을 갑자기 벌었어. 그래서 돈이 있어. 근데도 집을 안 사. 어떻게 뭐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막, 아니면 아파트에 관심이 애당초 없었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집을 안 사. 돈이 있는데도. 그건 뭐랑 똑같냐면 시험 전날 내일 시험 보려고 공부를 이빠이 해놨어. 그래서 머릿속에 꽉 찼어, 지식이. 그럼 까먹기 전에 빨리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험 날짜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어. 와, 이러면 진짜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논 친구들은 시험 일주일 미뤄졌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으니까 내 경쟁자들은 나를 쫓아오겠죠? 내 경쟁자는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외워놓은, 열심히 시험 전날 다 외워놨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 까먹어.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면 나는 까먹고 경쟁자는 쫓아와요. 시험 전날 공부 다 해놨는데 시험 갑자기 미뤄졌단 말이야. 그러면 경쟁자들은 쫓아오고 내가 외운 건 까먹어. 두 번 얻어맞는 거예요. 경쟁자들한테 좋게 하니까 한 번 얻어맞고, 내가 까먹으니까 2번 얻어맞고.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이 사람 황당해하는 표정 보이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돈이 있어. 열심히 아껴서 내 대출 받았거나 사업해서 큰 돈 벌어서 돈을 딱 벌어놨어. 아파트 사야 돼. 근데 막 고민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막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시간을 오래 끄는 거는 시험 전날 공부해놨는데 시험 미뤄진 거랑 똑같아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때, 언제 집 사요? 집 살 수 있을 때예요. 집 살 수 있을 때가 뭐예요? 열심히 아껴서 대출 받거나 내가 사업해서 갑자기 큰 돈을 딱 벌었어. 그때 살 수 있을 때잖아요. 그때 집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때 안 사면 시험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일주일 뒤로 미뤄진 거랑 똑같아요.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그래 그때 사는 건 알겠어. 그럼 무슨 집을 사야 돼?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쉽게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쉽게 사. 그냥 열심히 예습복습 한 것만 가지고 내가 시험을 봐. 또는 열심히 월급 모은 것만 갖고 내가 아파트를 사. 그러면 월급 모은 것만 갖고 아파트를 샀다면 그때 사진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나중에 살 사람도 그렇게 쉽게 사요. 내가 그렇게 쉽게 산 아파트를 진짜 막 대출받고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시험 전날 이빠이 외워서 사러 오진 않아요. 그냥 저처럼 월급 받은 애들이 사러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쉽게 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애들은 그냥 쉽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애들, 그냥 월급 받아서 시험 전날 막 빡세게 외우지 않은 애들이 경쟁한단 말이야. 이 아파트 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쉽게 산 아파트인 만큼 내 아파트를 쉽게 살려고 오는 애들은 빡세게 경쟁을 안 해서 그 내가 쉽게 산 아파트 값은 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쉽게 사면 뒷사람한테 쉽게 팔아야 돼요. 투자해서 돈 버는 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buy low, sell high란 말이에요. buy low, sell high인데 buy low, sell low 하면 돈 못 벌어요. buy low, sell low.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싼 아파트는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 왜? 싼 집은 돈 못 버는 사람끼리 경쟁하고 비싼 집은요, 돈 잘 버는 사람끼리 경쟁해요. 그래서 내가 비싼 집을 사고 있으면 나는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끼리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내 집을 살라고. 그럼 내 집값은 자연히 오르는 거예요. 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아. 그래, 집 살 때는 집 살 수 있을 때, 그 집 살 수 있을 때 사라고 했고, 그래, 그럼 뭔 집 사? 살 집은 가장 비싼 집 사라며. 그래, 그럼 그 가장 비싼 집이라는 게 뭐야? 나는 월급 300만 원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3억, 4억밖에 나는 아파트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3억, 4억짜리 아파트 사시면 안 되고요. 왜? 3억, 4억 아파트는요,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3억, 4억 사는 거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싼 집은 돈 못 버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을 경쟁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부자가 되는 건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을 경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위 70%보다는 비싼 아파트 사면 올라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7억 5천 이상. 하위 70%가 한 7억에서 7억 한 2, 3천 되거든요. 이거보다 비싼 서울 아파트를 사시면, 힘들지만 대출 받아서라도 사시면 결국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여러분 아파트 값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마지막 진짜 30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없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내가 지금 돈이 있잖아. 돈이 있는데 막 살라고 그래. 떨어지면 어떡해. 불안해. 이 리스크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샀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뭔 리스크가 더 크냐면, 이 물이 새잖아요. 인플레이션, 또 막 돈이 많아지니까 막 인플레이션 되고, 또 내가 돈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까 말까 샀다가 값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불확실성이니까 리스크지만, 그냥 갖고 있어서 돈이 새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는 거, 이 리스크가 더 커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리스크 부담하고 들어가세요. 저도 살 때 사람들이 꼭지라고 다 말렸거든요. 야,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샀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시험 전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기간 일주일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 있는데 그거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쟁자가 돈 다 또 벌어서 여러분 쫓아와요. 그럼 여러분들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값 또 도망가 있어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